네, 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말만 들어도 뭔지 대충 알겠죠?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이제 2차인 거지, 2차. 우리가 이제 2학년 때까지, 1학년 때 무슨 방정식 배웠죠? 1학년 때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2학년 때는요, 1차는 1차인데 연립 1차에 대해서 배웠어요. 약간 확장됐죠, 이렇게. 3학년 때는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2차 방정식.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뭘 배우겠어요? 이게 딱 사이즈를 딱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일단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묶은 거죠. 그리고 3차, 4차까지 배워요. 3차, 4차 방정식까지. 요게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방정식 끝입니다. 더 이상의 방정, 뭐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지수 방정식 배우는데 걔네들은 이제 초월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실수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4차 방정식까지 배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워볼 2차 방정식은요,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좌변은 x에 대한 2차식, 우변은 0. 근데 이제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였어요. 1차 방정식은 좌변은 x에 대한 1차식, 우변이 0. 이런 모양이었거든. 2차 방정식은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 우변이 0.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2차식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데 a가 0이면 안 되겠죠. a가 0이면 2차 항이 없어지니까. 그죠? 그러면 1차 항하고 상수항은 없어도 되냐? 예, 없어도 돼요. 그냥 4x 제곱은 0이다. 그래도 2차 방정식이죠. 좌변이 2차식이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요런 문제 2-1번. 다음 보기 중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 기억은 2차 방정식이 아니죠. 왜? 는이 없어요. 는이 없고요. 니은은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그죠? 3번도 2차 방정식이 맞아요. 3x 제곱이니까 여기가. 리을은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가 x 제곱 플러스 1이 돼서 x 제곱이 없어지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애들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얘는 2차 방정식 아니고요.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 미음은 x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은데 문제 내는 사람은 꼭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 좌변이 2차식이고 우변이 0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이제 그 몇몇 나쁜 학생들이 전개를 안 해보고 그냥 눈으로 보고 3차 오예 2차 아니야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이렇게 일부러 내는 거죠. 우변을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요. 그래서 x 세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x 제곱 이항이 되면 x 제곱 플러스 2x는 0이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 맞죠. 그래서 꼭 전개를 해서 우변으로 이항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내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워낙에 많이 봤던 내용들이라 별 의미 없이 알 수 있죠. 별 어려움 없이.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건 뭐냐? x에 대한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 이걸 이제 해라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을 푼다.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두라는 말을 보게 됐어요. 모두.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해라. 예전에 1차 방정식 구할 때 1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란 말 없었죠?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 그랬어. 근데 여기는 모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해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는 뭐 만족하는 애가 해겠죠? 그죠? 자, 3-1번에 보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 가능하대요. x의 값이 이 다섯 개만 가능하대요. 다음 표를 완성하고 2차 방정식 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0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죠. 0을 대입하면 0, 0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0이 나오죠.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4가 나오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0이 되었고요. 1을 대입했더니 0이 되었어요. 즉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에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뜻이지. 이게 0이 된다는 뜻이니까. 또 x에 1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죠. 0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2와 1을 모두 해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5월, 그러니까 또는 이라고 쓰셔야 돼요. 또는. 왜냐면 마이너스 2도 해가 되고 1도 해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도 맞고 또는 1일 때도 맞다. 이렇게 또는 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너무 길어서요. 쌤은 5월이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 또는 이라고 써야 돼요. 5월이라고 쓰면 서술형 못 쓰고 이럴 때 강점 받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 해는 별거 아니에요. 대입해서 맞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우리가 앞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총 4가지 배울 겁니다. 4가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쓸 방법이에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지금껏 우리가 이제 앞단원에서 인수분해를 배웠는데 인수분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다항식을 인수들의 곱셈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수분해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사용할 때는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 바로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A와 B를 곱해서 0이 된다면 곱해서 0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한다. 둘 모두 또는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어야 곱해서 0이 될 수 있다. 요 원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사용할 때는 이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변이 0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 새겨 들어야 돼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사용할 때는 우변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어딨어? 여기 2-1번에 2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래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계산했더니 0이 되는, 이게 참이 되는 x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좌변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인수분해 해왔던 거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두 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지금 좌변을 보면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습니다. 곱해져 있는데 0이 되려면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0이 되거나 또는 x 마이너스 3이 0이 되거나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2가 0이다. 뭐야 얘가?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2만 이항시켜서 x가 2가 되면 성립하겠네요. 또는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려면 x가 3이 되면 성립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좌변이 요런 두 1차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두 1차식의 곱이 0이 되기 위해서 두 1차식이 적어도 하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의 해가 또는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2-2번 아니야 2-1번에 4번만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변에 있는 5x 플러스 10인 좌변으로 이항시켜야 돼요.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는 0. 자, 그다음에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뭐 나중에 이제 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뒤에는 인수분해 안 되는 애도 배울 거니까. 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해보셔야 합니다. 하다 안 되면 다음 방법을 쓰시면 돼요. 일단 1, 2 쓸 거고요. 여기다가는 4, 3 써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곱해서 마이너스 10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8 곱하면 3 해서 마이너스 5 예쁘게 잘 찾았죠? 그래서 좌변이 x 마이너스 4 곱하기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 x 마이너스 4가 0이 되려면 x는 4가 되거나 또는 2x 플러스 3이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2차 방정식의 좌변은 2차식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때 꼭 방금과 같은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두 숫자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25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돼서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우변이 0일 때요. 0인 거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중요해요. 우변이 0일 때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그러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일 때 어떤 수 x-5를 제곱을 해서 0이 되는 숫자는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5가 0이 되는 x는 5만 해가 돼요. 5만. 방금 전에 보니까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였는데 맞아요. 얘는 x-5 곱하기 x-5가 0이라는 모양으로 해석해서 여기서도 x는 5라는 근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중복되는 근이 나오는 거예요. 중복되는 근. 그래서 이 5를 중복되는 두 개의 근이다 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근을 갖는데 좌변이 이런 완전 제곱식의 모양을 하고 있고 우변이 0일 때 이런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게 됩니다. 중근. 중복되는 두 개의 근이에요. 중복되는 근. 그러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우변이 0의 꼴로 나타내어지면 중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1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인 a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으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걸 만족하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인수분해에서는 이 는 0이 없었어요. 이게 는 0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1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안 되면 좀 곤란했었어요. 1이 아니면. 근데 2차 방정식은 는 0이 있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를 양변 나눠버리면 되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얘를 무조건 1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얘를 1로 만든 상태에서 x의 개수인 2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면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는데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고 싶다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되는 숫자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제 13번, 여기 문제 13번 한번 볼게요. 112페이지.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4x 마이너스 7이라는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하고 싶대요. 중근. 자,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 m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요 4x 넘길게요. 6x 플러스 a 마이너스 7도 이항시켜야죠. 플러스 7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어떤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건데요. 중근 m을 가질 때 중근 m을 갖는다면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우변은 0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중근 m을 갖는다는 얘기는 x가 m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m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x-m이 0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 완전 제곱식이 요 x-m이 요렇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제곱해서 0 되는 숫자는 0밖에 없으니까 완전 제곱식 안에 0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x-m이 0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꼭 x-m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중근 m을 가질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하면 x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고려를 해줘야 돼요. x제곱의 개수는 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1이니까 크게 관계가 없어요. 자, 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플러스 7은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럼 좌변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됨을 확인하려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이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6을 반으로 나눈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a 플러스 7이 9가 되기 위해서 a는 2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니까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x-3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3의 제곱이 0이 되려면 x-3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x는 3이 중근이 되는 거죠. 3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렇게 찾듯이 얘를 보면 이것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얘가 좌변이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라고 돼 있으면 얘가 중근 x는 마이너스 1을 갖는구나 이걸 찾을 수 있듯이 중근 x는 마이너스 1을 갖는구나 라면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생겼었겠구나. 단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건 좀 구해야 되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역방향으로 배우다 보면 역방향이 더 많이 나오죠. 항상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야. 자, 그렇게 완전 제곱식까지 배웠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고 113페이지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 지금 여기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을 보시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21이 0이래요. 항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양변을 이제 3으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7이 0이 된대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좌변. 그죠? 그럼 마이너스 7을 이쪽으로 이항시켜버려요. 상수항을 이항시켜버리면 x 제곱이 7이 된대요. 오! 이거에서 많이 봤죠? x를 제곱해서 7이 되는 x를 뭐라 하죠? 7의 제곱근. 그쵸?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거죠. 두 개. 그죠? 예. 그러니까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모든 애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애들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3x-5의 제곱 3x-5의 제곱은 6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3x-5를 제곱을 했더니 6이 되었대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6이 되는 이런 수를 뭐라 한다? 6의 제곱근. 그럼 누가 6의 제곱근이에요? 3x-5라는 이 값 전체가 6의 제곱근인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됩니다. 이 값 전체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야? x잖아. 그죠? x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x만 남기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이항시켜서 3x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해주고 양변을 3으로 나눠서 x가 3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요런 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보경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요? 네.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인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그거 안 보고요. 요거 보면서 좀 할게요. 요거 보면서. 자, 우리한테 만약에 9x 제곱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11은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잠시만요. 자, 얘가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좌변을 억지로라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예요. 선생님 아까부터 인수분해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계속 얘기했죠. 우변이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x-3 곱하기 x 플러스 2는 8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얼마를 곱해서 8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죠. 정수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정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몇 루트 몇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막 2 마이너스 루트 5 막 이러면 넣어서 재수 좋아서 8 되면 어떡해.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할 때는 여기가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래야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된다. 이런 원리로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 x제곱의 개수로 양변을 나눕니다. x제곱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이거 9로 나누면 얼마죠? 3분의 10x 마이너스 9분의 11은 0 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1을 이쪽으로 이항시킬 거예요. 왜냐? 나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x는 9분의 11이라고 쓰고 9분의 11이라고 쓰고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더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0의 절반의 제곱인 마이너스 3분의 5의 제곱을 양변에 더할 거예요. 양변에 더할 건데 좌변은요 마이너스 3분의 5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우변은 9분의 25라고 쓸 거예요. 맞나? 맞죠? 네, 맞아. 이렇게. 왜 이렇게 쓰냐면 좌변은 어차피 x 마이너스 3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 그냥 내 눈에 잘 보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어차피 인수분해 할 거니까. 그리고 우변은 더할 거예요. 더할 겁니다. 됐나요? 네. 그 여기 약분하면 얼마예요? 약분하면 3분의 12. 뭐야? 맞아? 나 맞게 썼어요? 4 되네? 잠깐만요. 내가 이거 쓴 건데? 잠깐만. 9x 제곱 마이너스 3호 15 30x 플러스 25 마이너스 36은 0 마이너스 11 맞는데?
양변을 9로 나누면 9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0 9분의 11 3분의 10의 반 3분의 5의 제곱 9분의 25를 양변에 더할 거야.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 이거 쓴 건데?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나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건데? 잠깐만. 이거 9x 제곱 3호 15x 마이너스 30x 플러스 5의 제곱 25는 아씨 얘를 왜 제곱해? 36이 아니지. 얘는 제곱할 필요가 없지. 19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쌤이 이거랑 똑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요거만 바꾸면 돼요. 9분의 19 9분의 19 요거만 바꾸면 돼요. 요거만. 딴 건 다 맞았어요. 요거만 바꾸면 돼. 요거만 좀 다시 계산하면 되겠죠. 요건 없애고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더하면 얼마죠? 9분의 44 마이너스죠. 방향을 잃었어요. 계산이 틀려가지고. 9분의 6 맞나요? 9분의 6 그죠? 9분의 6. 네, 9분의 6. 맞아. 됐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계산이 좀 잘못됐어.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양변을 9로 나눈 다음에 9분의 19를 넘겨서 마이너스 9분의 19를 만들고 요거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요거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하는데 좌변은 어차피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얘를 굳이 계산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 갖다 쓰면 되니까요. 우변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아까 배웠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모양 비슷하게 됐어요. 제곱근을 이용한 모양. x-3분의 5의 제곱이 9분의 6이니까 x-3분의 5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루트 씌운 3분의 루트 6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5를 이항시키면 x는 3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 되기 때문에 3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쓸 수 있겠죠. 합쳐서 이렇게. 그럼 얘랑 똑같은 애가 나옵니다. 똑같은 애. 지금 쌤이 뭐 한 거냐면 얘를 전개해서 써는 거예요. 얘를 전개해서 써는 거야.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주고 앞에 문제에서는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준 거예요. 해서. 근데 얘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인 정수가 되는 애를 찾으면 좋은데 찾기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여기를 1로 만드는 게 좋거든. 그래서 양변을 9로 나눠서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해를 구해도 해는 똑같이 나옵니다. 어쨌든 해는 똑같이 나와요. 너 왜 자꾸 웃냐고. 너 웃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너 자꾸 딴 생각하면서 웃지? 그게 졸린 거야? 이렇게 됩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말고 여기 요거 보면서 해볼게요. 3-1번 보면서 해봅시다. 자,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법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x제곱의 개수가 3이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는 0 되겠죠? 근데 이 x제곱의 개수를 3으로 나누는 거는 모든 2차 방정식 마찬가지예요. 이게 3으로 다 나눠지면 안 나눌 이유가 없어요.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3으로 나누면 더 빨리 해결이 됩니다. 인수분해 되더라도. 근데 3으로 나누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뭐 얘가 막 이렇게 7이야. 이런 경우는 안 나눠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나누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 얘가 만약에 7이면 뭐 13, 뭐 1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 안 되면 얘를 하는 거죠. 안 되면 그때는 3으로 나눠서.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 놓고요. 상수항은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필요 없기 때문에 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는 2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돼. 이제 양변에 적당한 숫자를 더할 건데 어떤 적당한 숫자를 더하냐? 6의 반의 제곱인 3의 제곱 9를 양변에 더할 거예요. 왜 9를 더해요? 좌변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이 11이니까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되고요. 3을 이항시키면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옆에 문제 한번 해보세요. 3-2번. 여기까지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16쪽까지. 여러분 부교재도 이거랑 같이 해야 돼요. 밀리면 안 돼요. 부교재 얘랑 같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근해 공식 배울 거예요. 근해 공식은 여러분이 좀 지금 이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법 있죠. 이게 좀 능수능란해져야 돼요. 이게 능수능란해진 다음에 근해 공식 배울 수 있습니다.